안녕하세요. 연세 한국어 5급 과제 부분을 담당하게 된 안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실력이 쭉 늘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 5급이다 하면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데 어디 가면 한국어 좀 잘한다는 소리 들으세요? 요즘 한국어를 여러분들처럼 잘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또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7페이지를 펴보세요. 과제 1.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글을 잘 보세요. 이 글은 어떤 종류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어휘에서도 공부했죠? 바로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 중에서도 한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신문 기사의 제목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찾아주세요. 인터뷰한 인터뷰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데니스 하트입니다. 잘 찾으셨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이번에는 데니스 하트 씨를 인터뷰한 이유는? 네, 바로 앞부분에서 알 수 있죠.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잘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데니스 하트 씨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1단락을 함께 볼 건데요. 1단락 제목은 정말 미국인 맞나?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 드릴게요. 1단락을 빨리 읽고 데니스 하트 씨의 국적, 출생지, 이주지, 현재 거주지, 직업을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국적. 국적은 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출생지. 출생을 나타내는 동사는 태어나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태어났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란 도시입니다. 플로리다 어디예요? 잭슨빌 어디예요? 자, 이해 못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역 이름이니까요. 다음은 이주지. 이주에 관련된 동사는 이사하다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서 이 앞부분을 확인하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뉴욕주의 시라큐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는요? 살고 있다. 앞부분 바로 오하이오주 에크런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직업에 대한 동사로는 이 본문에서 재직하다가 사용됐는데요.
자, 그래서 찾을 수 있었죠? 데니스 아트 씨의 직업. 바로 켄트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입니다. 재직하다, 任职, 在职의 의미의 동사인데 일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사용할 때 회사 이름에 재직하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후장 한국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저는 후장 한국어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나 회사에서의 위치, 즉 직책하고 함께 쓸 때는 으로 재직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할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단락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날 때부터 미국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나? 혹시 한국어가 제2의 모국어 아닌가? 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면서 데니스 아트 씨가 어떻게 한국어를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네, 바로 여기 해군에 입대해서 한국어를 접하다 앞부분을 확인하면 됐죠? 접하다 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찌에, 추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 해군에서 어떻게 한국어를 접했냐를 같이 확인해 볼까 해요. 자, 네, 바로 국방언어학교 한국어반에 배정됐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배정되다라는 동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被安排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데니스 아트 씨가 한국어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두 번째 과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사 중 근무하다는 꽁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 볼까요? 한국의 시골이죠. 이분의 두 번째 경험, 2년 동안 한국 시골에서 근무.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한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의 전공, 네, 한국 정치학이라고 하네요. 그럼 세 번째 한국어 공부 경험. 네, 3년 동안 한국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한국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의 한국어 실력에 만족하나요? 자, 본인의 실력에 대한 겸손을 말한 부분 같이 찾아볼까요? 네, 쥐꼬리만큼 한다. 이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쥐꼬리는 쥐의 몸보다 너무 작죠? 이렇게 아주 작은 것, 정말 전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一点点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2단락 데니스 아트 씨의 한국어 공부 배경이었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첫 번째, 해군에 입대 후 국방언어학교 한국어반 배정. 자, 한국어를 시작한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 한국 시골에서 근무.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정치학 전공.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한국에서 3년 동안 거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3단락은요. 인터뷰 질문이 혹시 대학에서 한국어도 가르치나? 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건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야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나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쳤다가는 여러 사람 망칩니다. 망치다는 어떠한 일을 잘못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쓸 수 있는 동사죠. 결과적으로는 안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안 가르치는 이유는 마지막 문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었어요. 네, 바로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 문법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3문단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4문단입니다. 4문단은 데니스 하트 씨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한국어 발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까 당연히 뭐가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겠죠? 데니스 하트 씨가 어려워하는 발음, 모음인가요? 자음인가요? 네, 발음을 못하는 한국어 모음이 한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어려운 모음은 네, 첫 번째 왜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로 뇌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뇌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네라고 듣거나 노예 혹은 누에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발음 두 번째, 의 발음입니다. 의자, 의사 등의 의 발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어려워요, 간지러워요, 미끄러워요처럼 모음, 워요 연속해서 나오는 발음, 모음이 연속되는 말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워하는 발음을 설명했어요. 자, 4단락까지 모두 저와 함께 봤는데요. 자, 본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의 종류? 네, 인터뷰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데니스 하트라는 외국인을 인터뷰했습니다. 1단락은 데니스 하트 씨의 배경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미국인이고 현재 정치학과 부교수입니다. 2단락은 한국어 공부 경험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3단락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단락에서는 한국어 발음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과제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9페이지 같이 보면서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1번. 위 인터뷰는 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데니스 하트 씨였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었죠? 네, 단락별 주제를 살펴보면 되죠. 데니스 하트 씨의 배경, 그리고 한국어 학습 배경,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 한국어의 어려운 부분, 이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2번, 위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2단락에서 확인 가능했죠? 해군 입대 후 국방언어학교 한국어반 배정. 두 번째, 한국 시골 근무. 세 번째, 한국 정치학 전공. 네 번째, 박사학위 논문 준비로 한국 3년 거주.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3번.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은 4단락에서 확인 가능했었죠? 모음 발음들이었습니다. 첫째, 외 발음. 둘째, 의 발음. 셋째, 모음이 연속되는 발음이었습니다. 자, 4번. 4번은 쓰기 연습입니다. 원래 친구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같이 할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읽기 기사같이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하고 개인이 대답해서 개인에 대한 기사를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좀 줄여서 3가지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1단락, 배경.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배경을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국적, 출생지, 직업 등을 물을 수 있겠죠? 국적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출생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태어나 자랐는가? 직업에 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도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 배경을 소개하며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태어난 곳은, 자, 여러분 출생지 써주시고, 이고, 현재,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써주세요. 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형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출생지와 거주지 소개해 주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직업. 본문에서 공부한 재직하다나 근무하다 활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써주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국어 학습 배경에 대한 걸 질문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는가? 이 정도 질문 만들어 써주시면 되겠죠? 본문에서 좀 좋은 문장은 따라해 볼게요. 회화 단어로는 많이 쓰지 않는데 이렇게 글을 쓸 때 사용하면 좀 고급스러운 동사, 불과하다 활용해 볼게요. 한국어는 제2 외국어에 불과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국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후장 한국어를 통해서 시작한 친구들은 네, 후장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5급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배울 때 정말 여기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 못했죠? 이거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을 거라고는 사용해 볼게요. 앞에 문법 시간에 배웠죠? 중국어에 但是我完全没想到这样一直学到了5级. 자, 但是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를 꾸준히 5급까지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으면 을수록 아어지고 있지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중국어에 韩语虽然越学越难但是因为有意思所以学到现在의 문장 만들어 볼게요.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인터뷰 질문. 한국어 학습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 학습에서 뭐가 가장 어렵나?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로 다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에요. 둘째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 환경이 없어서 말하기 같은 표현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발음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은 그, 끄와 같은 자음 발음의 차이점입니다. 예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굴과 꿀을 발음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이건 예니까 여러분들의 예로 적절히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말하기, 쓰기 등의 표현 영역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로 두 번째 어려운 부분 시작해 줄게요.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듣기, 읽기 등의 이해 영역보다는 표현 영역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3개의 단락으로 인터뷰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인터뷰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 1 어떠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터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과제 1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